DSR 3차를 2025년 7월에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금융노예 600만 명들이 이제 부채 지옥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나가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야 기준금리 내려가잖아. 기준금리 지금 2.5 됐는데 연말까지 하면 2%로 내려간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다들 빚 내고 사는 거지. 빚 안 내고 사는 사람 어딨냐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두고 보십시오. 2025년 7월부터 가상금리가 1.5%가 부과된다라는 게, 자기가 내고 있는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 5.5%면 그냥 1.5가 더해져서 7%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상의 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가상금리가 부과가 되냐, 자세하게 그 로직을 알 수 있냐 모릅니다. 은행들, 금융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체 시스템 그 안에 집어넣어서 홍일동씨는 이자가 5%였는데 다음 달부터 7%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대출자들의 의견을 1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산정해서 리스크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는 형태다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요, 대출자들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이미 지금도 간당간당 해가지고 매일 150건의 이미 경매 건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요 더 엄청난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거죠. 무지하게 빡세지는 겁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런 처지들을 좀 살펴보며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가며 대응하며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영끌들이 어땠습니까? 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을 가졌었죠. 가만히 있으면 너도 벼락거지 될 수 있다, 서둘러라 라고 부추기는 말에 자기 스스로 조급해져 가지고 왕창 빌려서 뛰어든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수월하지 않은데 착각했던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얼마나 믿기 어려운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고민해야죠.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겁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분수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따져보고 움직여야 되고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빚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에게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갖다 줍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일 없죠.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다지고 좀 더 강해질 생각을 해야죠. 그러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꽤 충격적이고 꽤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는 걸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지내야죠. 좀 더 추스려야 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강해질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잘 생각하고 지내야죠.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많이 고민들 할 텐데요. 잘 따져봐야죠. 잘 챙겨야죠. 세상 많은 일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힘겨울 겁니다. 그걸 좀 잘 염두에 두고 지내야죠. 영끌족들 금융노예 600만 명이 파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야방도주하고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고 뭐 불효파산이라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빚을 잔뜩 떠넘기고 부모가 파산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족들 누군가에게 생명보험 가입시키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나고 잔인한 무서운 일들이 도처에서 아마 벌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간의 불화, 부모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식을, 어린 나이에 있는 자식을 이상한 짓거리를 시키는 거죠. 가장 단순한 거는 구걸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애들을 몸팔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뭐 자해 공갈등 같은 거 시켜가지고 지나다니는 차에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합의금 받아먹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지겠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막장 짓을 저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게 일본 사회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사회에서 벌어져서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거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이 있을 뻔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앞으로는 그 이제 공공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일본처럼 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이제는 겁이 나서 지하철을 타겠냐라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지하철에 그런 일들이 터지면 파장은 엄청나죠.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부당하다, 세상을 향해 원망을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짓거리를 하는 악인들, 그들에게 선처를 해주면 더 엄청난 범죄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은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영끌노예들이, 금융노예들이, 빚쟁이들이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들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무섭다라는 거, 두려움이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보통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마워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탈 없이 무탈하게 살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빚지면 안 된다. 빚지면 인생이 순간 나락으로, 하층민으로 추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지지 말고 살자.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